네, 이제 11주 3차시 습지 생태이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동영상으로 보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광주천 사례로 본 하천 생태계의 이해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녹조와 호소 생태계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습지 생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바로 앞쪽에 장농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2월 7일 불과 한 2-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호남의 간문인 송정역 인근 황룡강, 우리 학교 앞에 이 강 이름이 황룡강이에요. 황룡강은 우리가 장성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장성호라는 곳이 있죠. 장성호수가 있는데 유니버시티 때 여기서 그 조정 경기도이고 바다수영 경기도 열렸던 그 호수인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백양사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물이 발원을 해서 장성호수에 고였다가 다시 이제 황룡강을 통해서 송정역 한참 아래쪽에서 영산강에 합류되는 이 황룡강이 영산강 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호남대학교 앞에 하천이 황룡강인데, 그 하천에 이런 습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위치한 습지로서 중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2020년 12월 7일 날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여기에는 829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 수달, 멸종위기종이고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고, 멸종위종 2급인 이 삭, 그 다음에 이 새호리기, 흰목 물대새 이렇게 다리가 긴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포유류, 그 다음에 새,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습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 평두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습지 보호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사르 습지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광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무등산장, 산장 우리는 원효사 계곡이라고 그러죠. 원효사 계곡인데, 그 중간쯤에 가다 보면 충정선가? 이 사당이 하나 있어요. 사당이. 그 사당에 그 우측변 조그만 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무등산 자락에 이런 습지가 있어요. 습지가. 여기에는 이런 낙지다리라는 희귀 식물들이 살고 있고, 장럭습지와 마찬가지로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담비, 새 중에는 팔색조, 이런 애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오리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동안에 여기가 이제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이제 산이 깊다 보니까 논을 이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묵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이 점차적으로 이게 이런 그 식물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서 습지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바로 인근에 광주에 이런 그 습지가 있다는, 그것도 무등산에 평두매 습지가 있어서 최근에 여기가 이제 그 복원 작업을 다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좋아졌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방문해 볼 필요가 있고, 장록습지는 바로 앞에 걸어서 한 10분? 5분도 안 걸리죠.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그게 음식점 많이 있는데 그쪽 가면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인근에 담양습지가 있어요. 담양습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패밀리랜드라는 광주 동물원 있죠. 거기 인근에 있는 영산강이 있죠. 여기 영산강이죠. 여기에 이제 담양습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습지죠. 우리나라 최초 하천습지 보고로 2004년 7월 8일 날 돼 있고요. 백로 집단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뭐 수달이나 사기나 매네 이런 황조롱이들이 여기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 담양습지의 습지는 뭐냐면 여기에 가면 탐조, 그러니까 그 철새들이나 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탐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새들을 관찰하는, 새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적이고, 이 대나무 숲도 어느 정도 이렇기 때문에 이 강변을 걷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동영상이니까 넘어가고요. 습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습지 기능을 보시면 알게 될 것이고요. 습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다 습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런데 너무 깊은 곳, 바다 같은데, 바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조암댐이나 동복구역, 호소, 너무 깊은 곳, 대개 남산의 습지는 6m 이상은 제외하고 6m 이하인 곳만 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물이 덮고 있는, 표면을 물이란 말이 없는데 물이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연암습지를 말한다. 물이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륙습지는 육지에 있는 습지들을 말하고, 연암습지는 주로 갯벌 같은 바닷물과 만나는 이런 것이 연암습지죠. 뭐 순천만이라든지 뭐 고창의 갯벌이라든지 부안의 갯벌이라든지 보성 갯벌, 이런 갯벌들이 있는 곳, 태안 이런 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암습지는 주로 이런 갯벌들을 이야기하고, 내륙습지는 산이라든지 강에 있는 그런 습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로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구별을 하고요. 내륙습지 등에 특히 높은 데 있는 것, 산 속에 있는 것을 고산습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장록습지나 이런 거 하천습지이긴 하지만 저층습지라고 해요. 저층. 그러니까 그동안 논이었던 곳이 습지로 변하는 것. 이것은 고산습지의 상대적인 말로 저층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역별 습지는 강하천에 담양하천습지, 영월, 이게 영월에 있는 한반도 습지죠. 동강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광주의 황룡강 장록습지 등은 강에 있는 하천이다 라고, 습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하천, 고산습지, 이탄습지입니다. 이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풀이나 이끼들이 이렇게 쌓여서 썩지 않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이탄습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농경습지는 앞에서 말한 논을 사용하지 않아서 습지가 된 것, 고창의 웅곡습지. 그 다음에 도서지역, 섬에 있는 곳, 이런 데도 습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습지가 많이 있는 곳이 비무장지대죠. 여기는 50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게 많은 습지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습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산과 육상, 하천, 연안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생태적 스태핑 스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산이 있는데 산에 나오는 물들을 습지에서 모아서 하천으로 내보내죠. 내보내고 그래서 하천 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호수를 만다든지 하구, 아까 갯벌과 같은, 이래서 연안습지까지 이렇게 이어주게 하는 징검다리 이 어떤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생물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어지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서식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지 생태축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습지를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리 전남 지역에 산지습지, 뭐 강원도에도 산지습지가 있지만, 아까 무등산의 평두의 습지도 일종의 산지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안군에 있는 장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는 장도 습지가 이렇게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우리 다도의 국립공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엔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흑산면에 있는 대장도가 장도 습지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소택지니까 물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고여 있다는 뜻이죠. 230m 고산지, 230m면 육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섬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5년도에 남사르 습지에 지정을 받았고, 남사르 습지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습지 보호 지역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이런 쪽은 다 주로 이제 고산 지역은 2탄 습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분들의 식수 공급, 먹는 물이 공급 장소가 되기도 하고, 물이 고였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후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이제 해구죠, 해구. 그러니까 이 모래가 보이는 거, 해빈이라는 것이 해수욕장이죠. 그 해수욕장에서 쭉 하다 보니까 모래 언덕이 위치하고 있는데, 모래 언덕 위에 이렇게 습지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후습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에 신두리 사구가 이렇게, 이게 신두리 사구죠. 사구 안쪽에 배후습지로서 두웅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사구인 신두리 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육상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신두리 사구 뒤쪽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해안사구 지하에 거대한 물 저장소가 발달되어 있어서 민물보다 바닷물은 더 무거워가지고 민물은 바닷물 아래쪽에, 그 다음에 바닷물보다 가벼운 민물은 위쪽에, 그래서 서로 자리 잡고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후습지가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로부터 오히려 민물이 보충돼 가지고 물이 거의 마르지 않고 거의 7천여 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습지가 유지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남사르 습지로 지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우리나라 유일의 사고 습지로서 많은 식물, 특히 금개구리라든지 개미, 귀신, 풀잠자리 목 있잖아요. 모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개미라든지 뭐 곤충이 들어가면 입을 삐쭉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것이 이제 개미, 귀신, 풀잠자리, 명주잠자리과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영월 앞에서 한반도 습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런 그 평창강과 주천강 합류에 발달된 자연의 하천, 이게 이제 모양이 한반도 모양 지도를 닮았다고 해서 한반도 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하천 습지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남사르 습지로 지정을 받았고, 습지는 아니지만 우리 이 영산강의 동강 일대 그 전망대 가서 보면 그쪽에도 우리 쪽에도 이렇게 한반도 지도 모양의 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특히 수국 필 때 가면 그 수국의 아름다움도 같이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수 습지가 우포늪이죠. 창녕에 있는 경남 창녕 우포늪인데, 여기는 천연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그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호수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안습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갯벌들을 말하죠. 갯벌, 고창이나 부안, 순천만 이런 갯벌들, 이건 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남사르습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갯벌습지에 대한 동영상인데, 여기서는 동영상을 제가 상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양 생태계 할 때 갯벌에도 설명하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보전 지역이에요. 앞에서 그냥 계속 습지 보전 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습지 보호 지역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특별히 국가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습지 보호 지역은
자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습지 개선 지역이라는 곳은 습지는 습지인데 보존 상태가 불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면 습지로 다시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평dum의 습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하면 이거는 습지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습지 보호지역 또는 남사를 습지로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습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보존을 별도로 자연환경보존법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죠. 남사르 협약습지라는 것은, 남사르는 이란의 남사르 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회의를 해서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 이런 습지들을 보호하자라고 1971년도에 이란에서 채택을 했고, 4년 후에 75년도에 이제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1997년도에 세계에서 101번째로 우리나라 가입을 했고, 이때 이 가입을 할 때는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강원도 대암산에 있는 높은 산이죠. 이 대암산에 있는 용릅이라는 곳을 제1호, 우리나라의 제1호 남사르 습지로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창녕, 우포늪이나 순천, 갯벌 등이 받았는데, 선정 기준은 대표성이나 특이한 습지의 범주,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 범주, 물새에 근거한 어류대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지형적으로 특이한 지역, 이런 데를 선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사르 습지는 세계적으로는 약 2000여 개, 2242개, 아시아에는 368개, 우리나라는 24개가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1호엔 대암습지부터 맨 마지막에 이 대부도 갯벌습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사르 습지는 자연적이고 인공적이고 영구적이고 일시적인 간에 물이 고여 있는 건 여기까지는 똑같죠. 우리나라 습지 정의하고. 우리나라 습지지는 여기에 이런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를 말한다, 이게인데, 여기는 이제 바다를 염두에 둬서 간조시 6m를, 물이 이제 6m 이상 넘지 않는 바다, 이런 거, 늪이나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이렇게 조금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인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사르 습지 1호인 고산 습지가 대암산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곳인데 해발 1280m예요. 여기도 아까 신안의 장도에 있는 습지처럼 2탄층으로 되어 있고 생물 다양성 풍부해서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자원 보호구역, 남사르 습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약 4500년 전부터 썩지 않고 쌓여진 식물의 잔해, 이런 것들이 1에서 1.8m 정도로 스펀지처럼 쌓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4,500년 전에 식생은 어떻게 됐고 기후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식물들이 그때 자랐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녕, 우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습지라고 할 수 있어요. 창녕군에 있는 4개 면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에는 새들이 209종이나 발견될 정도로 새들이 많고요. 수소곤충을 포함한 채소등 대형 척추동물도 굉장히 많은 게 살고 있고,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남사르 협약 습지, 습지 보호 지역, 천연기념물, 습지 개선 지역. 이게 습지 보호 지역이라고 그 주변은 또 습지 개선 지역으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특히 세계 최초로 남사르 습지 도시, 이게 습지 창녕군 전체가 남사르 습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만큼 이 습지가 이 창녕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 보성 갯벌 연안 습지, 순천만의 모습이죠. 순천만의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일몰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이 보여요. 많은 사진 작가들이 이걸 찍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기다렸다 사진을 찍거든요. 이런 그 식물섬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다 습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이고,
순천만은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흙두루미가 이게 많이 오죠. 그래서 흙두루미 때문에 순천이 생태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순천만 정원도 하게 되고 국가정원도 지정받게 되고 이런 곳인데 그 모태가 바로 순천만 이 습지라는 것이죠. 남사르 습지로 지정을 2006년도에 받았고 습지보호지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도 지정받았고요. 천연기념물 흑도루미, 먹황새, 노랑부리, 저새들이 여기 오고 있고 국제적인 희귀조류가 11종이 꾸준히 겨울철에 여름철에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2006년 한국관광공사가 최우수 경관 탐상지로 지정받을 정도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에 우리 광주 가깝죠. 저층 습지 원래 저층 이게 이제 그 논이었는데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거기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논 아래에다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수지. 그러니까 이에 있는 이런 논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 이 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물이 되겠고 이 저수지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식물들 나무들이 자라고 물이 고여 있고 함으로써 여기에 습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습지 보호지역 남사르 협약습지로 지정이 받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멸종 이기종 수달 황새들이 오게 되고 사기나 담비, 판색조 같은 멸종 이기종 2급도 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데크가 습지 안으로 굉장히 많이 그 데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지 센터로부터 여기 데크를 통해서 한 바퀴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여기에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나와요. 하순 고인돌 유적지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고창에도 세계적으로 지정받은 문화유적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적이 하순하고 고창에 있는데 여기서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주도 남사르 습지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5개의 남사르 습지가 있어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1100곳의 습지가 있고 그 주변에 동백동산 습지, 되게 곶자왈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장오리 습지, 물영아리 습지, 숨은 물뱅디 습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직 그 숨은 물뱅디 습지는 개방이 안 돼서 이게 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못 가봤고 물장오리 습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동백동산 습지하고 천백고지 습지, 물영아리 습지는 이제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쯤 가봤고요. 물정아리는 한 번 가봤습니다. 천백고지 습지는 한라산의 천백고지 여기는 이제 자동차로 갈 수가 있고요. 데크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이걸 다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돌들 바위에 지으류가 그 공기 맑기에 뭐라고 했죠? 지표정이라고 했죠. 지으류가 돌마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매라든지 말똥가리, 그 다음에 황조롱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이렇게 물이 또 흐르고 있어요. 이 높은 산 중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남사르 습지로 지정받아 있습니다. 웅덩이 16개 정도 웅덩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잘 보존이 돼서 여러분들은 여기 습지를 탐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물영아리 오름은 2007년도에 남사르 습지로 지정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몽환적인 풍경으로 물의 신령 영아리라는 습지가 보인다 하는 게 정글 같은 자연으로 제가 갔을 때 겨울에 갔는데요. 여기 여름에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분화구 쪽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 넓은 들판이 있고요. 오름처럼 된 저는 처음에 방문지 잘 몰라서 이렇게 아주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중간에 쉬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있을 정도로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내려올 때 보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느슨한 곳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울창한 이런 편백숲이라든지 이렇게 숲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걷는 것만 해도 많은 힐링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제도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가보세요. 여기도 이제
생태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물장구나 맹콩이 이런 것들이 분화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장어리 습지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물령아리 습지와 유사하게 이렇게 분화구에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남사습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물장어리라는 것은 제주를 만든 설문대 할망이 쏙 빠져버렸다는 전설을 품은 물장어리 오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백동산 곶자왈 남사르 습지인데, 여기는 곶은 숲이라는 뜻이고요. 자왈은 가시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이런 그 화산석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쌓여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계곡처럼 쌓인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풀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가시 덤불에. 그러면서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곶자왈이 되는 곳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습기가 쌓이게 되고 보습 효과가, 이게 독특한 여기 생태, 이끼라든지 그 다음에 양치류죠. 그러니까 뭐죠? 고사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살아요. 이것은 이제 습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곳인데, 특히 여기는 약 한 4, 5km 정도, 주변 한바퀴로도 한 7, 8k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먼물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먼물각이에요. 습지의 대표 동백동산의 남사르 습지는 주로 여기 이제 먼물각을 말하는데, 이쪽이 이렇게 습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는데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곳이고, 특히 동백동산은 주민들이 이 남사르 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선월리 지역에는 아주 신선한 지역 음식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실 만해요. 그 다음에 숨은 물뱅디 남사르 습지는 애월에 있어요. 애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아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애월 쪽에 있다는 말이죠. 애월 쪽에. 애월 쪽. 여기가 서귀포죠. 여기가 제주시, 이쪽이 제주시고, 여기가 이제 성산, 출봉, 그쪽 근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무장지대죠.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고, 한반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은 습지 천국이고, 전국원인 것에서 다양하게 분포한, 그것은 전쟁 이후에 60년이 지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습지들이 이렇게 묵론으로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습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반도 허리 쪽에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고 습지의 천국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기 장도 습지에 대한 앞에서 이제 설명했죠. 도서 습지, 섬에 있는 습지로서 고산 습지라고 했죠. 신안군 흑산면이니까 흑산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장도라는 섬이 있어요. 특별보호구역이고, 이제 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 및 수질 저장,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곳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습지 기능, 이게 중요하죠. 습지는 물이 고역되면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멸종위기 정도 많이 나왔고, 포유류 주로 사기 많고요. 수달, 그 다음에 이제 새들, 황조롱이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거, 황새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홍수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가뭄을 극복해 주는 거. 어떤 곳은 아까 신안 장도 같은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습지에는 이런 식물들이나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오염물 정화하는 역할들을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응용해서 인공습지를 만들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는데, 습지 이제 아까 말한 그 우포늪 같은 경우 어로 작업도 하거든요. 가물치라든지 조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확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경제적인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생물들을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수질 정화 기능하고 홍수 예방하고 수자원 자원 등 생태 서비스를 주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 왜냐하면 탄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완화, 이건 결국은 기후 변화 완화도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습지는 원래 습지가 아닌데 습지의 기능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시작 부위인데 물을 모으는 시설인데 침강기,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연못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그 돌이나 그런 퇴적물들을 쌓이게 하고 맑은 물을 다음 위치 이렇게 이게 전습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이렇게 차례대로 습지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마지막에 침전지를 거쳐서 이제 하천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그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그 습지를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습지의 주요 기능은 원래는 수질 정화를 위해서 만드는 비저 모형 같은 걸 정화할 인공습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 정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상수원 상류에 많아요. 그러니까 조암댐이나 동복댐 같은 상류에 이런 인공습지들이 조성된 수질 정화 기능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물고기라든지 수소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또 뭐 필요하면 사기라든지 뭐 고라니 이런 애들이 여기 물먹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생물 서식지로서도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를 인공습지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비저 오염을 저감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동복호의 상류에 있는 인공습지 하나의 모습이에요.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습지가 어떤 것이고, 습지에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는 남사습지고, 습지의 기능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습지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